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줬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걸 다운받는 방법은 지난 시간 강의 노트를 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그 중에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거, 이거 지난번 시간 강의 노트, 이거 지난 시간 강의 노트고 1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주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2017이라고 무조건 다운받기보다는 차라리 2015를 다운받는 거를 권장을 했었고, 홈페이지에 가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비주얼 C++ 2015, 2005 버전, 그래서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고, 다운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다운로드 이런 데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본인 로그인 아이디 이런 거를 만들면 학생인 경우에 무료 배포하고, 우리 건물인 경우에는 행정실 앞에 지나가면은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학생용으로 거기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짜로 뿌려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정보 시스템 AHU.ac.kr 종합정보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기 사이트 맵을 가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 정보 서비스를 들어가면 위에서 아래로 쭉 보다 보면 여기 캠퍼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어요. 캠퍼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고, 그리고 보호하면 학교 안에서 경희대학교가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빌리거나 아니면 사왔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열어놨는데, 종합정보 시스템의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시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밑에 있어요. 서울캠, 국제캠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서울캠 거는 국제캠에서 못 들어가지. 그건 이제 국제캠에 대한 거고, 서울캠 학생들은 서울캠에서 받을 거면은 서울캠에서 자기 노트북 서울캠퍼스 가져가서 학교 안에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학교 바깥에서는 다운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쭉쭉 내려가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고, 여기 다운로드 바로 가기가 있는데, 여기 밑에 써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스 정책으로 이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전환이 돼요. 본인이 계정을 만들면 돼요. 돈 안 내. 그래서 아까 거는 비주얼 C++였고, 일로 가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그리고 2017이라고 나와 있고, 얘가 이제 아까 링크상으로 보면 이 두 번째 있는 애예요. 두 번째 있는 애고, 여기서 다운로드 들어가면 실제로 다운로드를 자동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밑에 여기 쳐다보면 실행 파일 다운로드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요거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둘 중에 편안한 걸로 하면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보다는 좀 오래된 버전이긴 하지만 C++이라고 써있는 애가 책 같은 거 빌릴 때도 설명서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쓰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고,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치를 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 때 설명해서 보여줬던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왼쪽 버튼에 시작을 눌러가지고 프로그램 리스트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5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고,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3, 2010, 2005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있죠? 한번 실행합시다. 그럼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하고 할 때는 반드시 실행해야 돼요. 넉넉히 있으면 안 돼. 해보지 않으면은 주로 다른 과 학생들이 와서 프로그래밍 과목 책을 좀 권해주십시오.
그럼 권해줘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제 프로그램 많고 이런 걸 권해주는데 반드시 얘기하는 건 손으로 쳐야 된다.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니까는 뭐 굳이 쳐서 되겠어? 근데 반드시 손으로 쳐야 돼요. 거꾸로 백지 상태에서 아까 책에서 읽었으니까 지금 짜보라고. 그럼 못 짜요. 반드시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습실이라는 게 지금 컴퓨터들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번 학기에도 내가 보니까 컴퓨터 재설치를 안 했는데 수업 들어와서 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잘 안 쓸 건데 그래도 모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돌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자리에 일단 앉아주길 바래요. 내가 이거를 가끔 쓸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했었냐면 가장 작은 프로그램을 그때 봤었죠. 가장 작은 프로그램은 얘였어요. 딱 3줄짜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단추를 누를 텐데 이것들을 잘 눌러볼 수 있도록 합시다. 지각한 친구도 빨리 앉아서 지각이 아니면 전화 받은 친구도 빨리 앉아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켰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짜로 줘요. 그러니까 이제 C++ 배운다 그랬을 때 뭐 돈 내고 쓸 일은 없고 여기 보면은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설명도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C++와 관련된 이 교육 동영상들도 있어요. 다운받아서 쓰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최초의 것을 해야 되니까 화면을 잘 골라야 돼요. 너무 할 수 있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잘못 누르면 3000%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단추를 누르지 말고 자, 파일 하면 여러 개가 지금 나오는데 파일의 밑에 새로 만들기 그리고 새로 만들기 밑에 가면 맨 위에 있는 손이 찐따도 아니고 내 손이 왜 이러지? 프로젝트를 하나 눌러요. 그러면은 여러 개가 나와요. 이 툴 자체가 공짜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비주얼 C#,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F#. 밑으로 가면은 얘네들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를 다 지원을 해요. 자바스크립트 위에 파이썬도 있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구글이 가져가지고 더 개선했는데 타입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비주얼 C++의 오른쪽에 중에서 맨 위에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윈32란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32비트 버전에 맞춰져 있는 거고 콘솔 응용 프로그램은 그 아이콘이 보여주듯이 지난번에 터미널 창이라는 걸 띄웠잖아요. 시커먼 거. 그거가 콘솔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 32에서 돌아가는 그냥 시커먼 단순한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를 하는데 요 밑에 보면 이 부분에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만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뭡니까예요. 그래서 이름을 마음대로 줘봐요. 단 지금부터 모든 입력은 한글로 영어로 한다는 거. 한글 쓰지 마요. 한글. 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헬로우 성원 정도로 할래.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디렉토리가 있고요. C 드라이브의 유저 밑에 B05 밑에 다큐멘트 밑에 비주얼 스튜디오 밑에 프로젝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들고 타이핑하는 이 파일들은 저 디렉토리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여기 가서 보면 되는 거고 나는 이거를 이건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잠깐만 복사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윈32 콘솔이고 이름을 대충 썼으면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줘요. 자,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현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콘솔 응용입니다. 현재 설정을 적용하려면 아무 창에서나 마침을 클릭하라고 하는데 마침하면 안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응용 프로그램의 종류 이러 나오는데 내가 윈도우즈니까 나는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야. 시커먼데 보여주는 건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니까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콘솔 오른쪽에 공용 헤더 어쩌고 저쩌고는 모두 체크가 안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무것도 안 바꿨잖아. 바꿔야 되는데 이 추가 옵션에서 현재 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SDL 검사도 꺼버리고, 더 좋은 건 미리 컴파일던 헤더도 꺼버리고 빈 프로젝트만 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미리 컴파일던 헤더도 꺼버리고 SDL 검사도 꺼버리고 빈 프로젝트만 넣어요. 디폴트가 여러분한테 쉽게 돼야 되는데 디폴트라는 거 좋지 않아.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추가 옵션에서는 다 꺼버리고 빈 프로젝트만 켜요. 빈 프로젝트만. 이거 중요한 거야. 빈 프로젝트. 자, 그래서 마치 하면 너가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열심히. 으쌰. 열일 하고 있는 거고 기다려주면 돼. 보는 것과 같이 뭔가 화면이 바뀌었죠. 오른쪽 옆을 가게 되면은 버전마다 좀 달라요. 오른쪽 옆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왼쪽 옆에 있기도 해요. 혹시 이게 왼쪽 옆에 나타난 사람? 그제? 상관없어요. 자세히 쳐다보면 내가 이름을 뭐라고 지웠느냐면 솔루션 헬로 월드. 헬로 월드는 내가 만든 거죠. 내가 지금부터 짤 프로그램의 이름인 거고, 헬로 월드를 보게 되면은 밑에 헤더 파일, 소스 파일, 리소스 파일, 외부 정속성이 있는데, 헤더 파일은 지금 몰라도 돼요. 소스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타이핑 할 거예요. 지난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C++ 문법에 맞춰서 내가 글자를 타이핑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그 최초의 파일을 소스 파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빌드라는 작업을 할 텐데 기계어로 바뀌어 있는 걸로 프로그램을 바꾼다 그랬죠. 자, 그러면 소스 파일을 아무리 더블 클릭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소스 파일을 클릭하면 뭐 있는 사람? 비주얼 스튜디오는 없고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거라면은 여기에 파일 하나 만들어 주기도 해요. 대개 main.cpp라고 만들어 주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파일을 만듭시다. 소스 코드를 클릭한 후 한 번만 9번 누르면은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자, 소스 파일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추가가 있어요. 추가해서 사용목을 누릅시다. 그러면 뭐가 떴죠? 굉장히 많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은 C++ 파일을 만들 거고 지난 시간에 C++ 파일로 만든 소스 코드는 확장자가 .cpp라고 했죠. 자, 그리고 아래를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source.cpp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은 거의 쓰지 마요. 웬만하면 한글은 배제하는 거예요. 파일 이름은 source.cpp를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이름대로 그냥 하면 돼요. 나는 main x라고 해가지고 하도록 할 테니까 만들겠어요. 지금 조금 늦은 친구들한테 뭐라 그런 건 아닌데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실습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요거를 놓치면 좀 많이 힘들 수 있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일찍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한 친구가 한 15분씩 늦는다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안 오면 실습을 15분 뒤로 미룰 건데 따라서 미리 좀 늦을 것 같으면은 나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런 실습에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간 맞춰 오고 늦을 것 같으면은 뭐 나한테 뭐 1시간이 늦어요. 그럼 난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10분 늦어요, 뭐 5분 늦어요, 15분 늦어요 미리 알려주면 조금 딜레이 시켜서 할 테니까 그때 좀 알려줘요 미리. 그다음 항상 늦으면 한 친구가 지금 얘기했는데 항상 늦을 수 있다고 그러면 뭐 뒤로 미룰게. 왜냐하면 늦으면 수업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상현아 좀 도와주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왔죠? 예. 지금 두 친구 말고 못 온 사람. 오케이. 어차피 동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기억 안 나면 나중에 그 동영상 보고 다시 복습하면 될 거예요. 잘 생각했군요. 훌륭하게 잘 되고 있네.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 우리가 지난번 강의 노트를 보면 이걸 봤었죠. 인트 한칸 띄고 메인 가로 닫고 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브레이스 열고 닫고
프로그램을 치풀풀로 짜면 운영체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약속을 했다는 거, 가장 처음에 어디부터 실행할지를, 그것이 이 메인이라고 부르는 애, 다음 줄부터 실행하는 거고, 이 메인이라고 불리우는 애가 할 일의 시작 지점을 오프닝 브레이스, 끝나는 지점을 클로징 브레이스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할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브레이스 사이에다 쓸 거예요. 오프닝 브레이스를 메인 가로 열고 닫고 뒤에 쓸 수도 있고, 이거를 아까 봤었던 것처럼 나 같은 스타일은 왼쪽 끝에다가 둬요. 뭐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브레이스를 열고 닫는다는 건 시작 지점, 끝 지점이에요. 그래서 에디터를 봤을 때 시작 지점과 끝이 이렇게 왼쪽 눈에 이렇게 보이면 편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걸 권장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프레퍼런스의 차이예요. 별 의미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메인으로 시작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는데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그랬고, 내가 이 프로그램에게 처음으로 시작할 때 뭔가 값을 주고 그 값을 가지고 실행하라고 그러면 가로 안에다 뭔가 쓰면 되는데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결과값이 인티저를 돌려주는 건데 별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으로 기억한 후 우리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int 한 칸 띄고 main 가로 열고 닫고 엔터 오프닝 브레이스 클로징 브레이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거, 그 세 줄 강의 노트에 있는 그거를 타이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뭘 하느냐? 자, 이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꿀 거예요. 그 과정을 빌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를 했죠. 빌드에는 여러 가지 작업이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편리성을 위해서 크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뭘 할 거냐? 메뉴 위에 파일을 아까 눌렀는데 다시 위에 올라가 보면 빌드가 있어요, 실제로. 그죠? 빌드. 지금은 그냥 맨 위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만든 이 프로그램은 솔루션이라는 거로 묶여 있는 거고, 솔루션 빌드를 하면 실행 파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요. 누릅시다. 그러면 아래 출력란에 뭐가 열심히 나오고 있죠? 맨 위에 있는 줄, 빌드를 시작합니다. 잘했어. 이름은 헬로우 성원입니다. 알아. 윈도우즈 32용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파일의 이름이 있어요. 나는 mainx.cpp라고 그랬고, 본인이 이름을 쳤다면 그거에 맞춰서 됐겠죠.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좀 길더라도 침착하게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 나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C 드라이브에 유저에 B06에 윈도우즈 비주얼 스튜디오에 어쩌고에 저쩌고에 하고, 이 솔루션의 이름을 준 헬로우 성원을 맞춰서 헬로우 성원.exe가 있어요. 디렉토리 이름 다를 수 있어요. 컴퓨터 설치 환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exe 앞에 있는 프로그램 이름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다르게 줬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exe라는 실행 파일이 나왔어요. 그쵸? 실행 파일이 나온 거예요. 진짜로 저것이 있는지 우리 한번 실행하기에 앞서 찾아갑시다. 이 이름을, 머리가 그렇게 좋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복사를 했어요. 아까 되게 기네. 자, 그러면 여행을 떠나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자, 보는 것과 같이 이 컴퓨터의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보면 B05, C 드라이브의 B05는 유저스 밑으로 가야지. 사용자. 한글로 사용자가 영어로 유저스로 공동 해석되니까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를 누르면 유저스를 누른 거예요. 그 다음에 B05 다큐멘트 소팅하자. 다큐멘트는 영어로 문서가 다큐멘트로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 한글 영어가 지금 막 섞이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지.
비주얼 스튜디오 2015 비주얼 스튜디오 2015 프로젝트 본인 거 따라가는 거야. 내 거하고 달라. 프로젝트 헬로우 성원 디버그 그다음 헬로우 성원.exe 헬로우 성원.exe 찾아간 사람 못 찾아간 사람 이거 못 찾아가면 안 된다니까. 본인 거 다시 돌아가서 여기 세 번째 줄 따라오지 마. 이거를 기억해야 돼. 세 번째 줄. 이거 글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이걸 어떻게 읽어? 눈이 4.0이 되지 않느냐. 자, 이 파일을 찾는 거야. 이 파일. 보니까 찾은 사람들은 그 EXE를 실행시켜봐. 뿌듯하지만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아, 찾아서 돌렸어요? 아직 못한 친구. 줄이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 이거야. 줄이 다르게 나온 사람들은 이 본인의 프로젝트 이름이 써 있고 .exe 이게 버전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 개가 써 있고 있는 사람들은 .exe로 끝나는 애를 찾아가면 돼. 여기를. 이 친구도 그렇게 나왔는데 본인의 솔루션 이름이 있고 .exe가 있는 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exe가 있는 줄의 그 앞쪽에 있는 데를 들어가 봐요. 들어가겠어? 했어? 여기 한 친구. 아직 못한 친구. 못한 사람. 글자가 안 보여? C의 유저스 이거 그 데스크탑 데스크탑은 바탕화시키고 서버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무조건 따라하면 안 돼. 컴퓨터 환경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안 된 친구 다 됐죠? 여러분이 최초로 만든 C++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얘 크기가 현재 나는 36KB 되게 비슷할 거야. 36KB예요. 요거 하는데 36KB만큼이나 필요한 거야 지금. 그쵸? 근데 나중에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뭐 제출하거나 본인이 복사하거나 그러고 싶으면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처럼 그 밑에 있는 걸 잘 읽어봐요. 잘 읽어보면 방금 있는 것처럼 아, 내 파일이 여기 있구나. 그럼 소스 파일은 어디 있냐? 헬로 월드에 진짜 헬로 월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 main.cp가 있어. 다시 얘기하는데 방금 디버그 밑에 들어갔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소스 파일은 어디 있느냐면 그 프로젝트 바로 가면 헬로 월드 디버그 바로 앞으로 나오면 여기 헬로 월드 헬로 성원이라고 나는 만들어 놨는데 여기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 텍스트 창이 열렸죠. 이것까지 해봐. 다 해봤어? 안 된 사람? 됐네. 잘했어. 자, 그래서 본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거고 이거를 저렇게 실행하지 않고 해보고 싶은 사람은 따라하는데 아마 본인의 손가락을 빨리 놀리면 귀찮을 거야. 명령 프롬프트 가만히 있어. 여기서 CD 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슬래시 엔터. 그러면은 C하고 원화 표시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의 C 드라이브의 위치를 유저 B05 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딴 곳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했던 거를 손으로 할 수 있는데 CD 유저스 그럼 앞이 바뀌죠. 내가 지금 손으로 드라이브 안에 폴더를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dir을 치면 여기 있는 파일 리스트가 떠. 여기 있는. 근데 나는 지금
cd users에 이거 그대로 타이핑하면 안 돼. 또 본인 거 찾아가야 돼요. cd b05 또 들어갈 수 있고 cd document 7야 S구나. 들어가고 도큐멘트 밑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5 CD 비주얼 스튜디오 2015 치면 들어가요. 여기서 프로젝트 본인 거 쳐야 돼. 프로젝트 거 본인 거. 그 다음에 CD 헬로우 성원 거기서 dir을 치면 여기 있는 거 아까 볼 수 있고 CD 디버그 치면 헬로우 성원이 있지. 손가락으로 아니 그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exe 앞에 글자만 치는 거예요. 헬로우 나 같은 경우에 성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실행이 된 거예요. 실행이. 자 그래서 본 것처럼 프로젝트를 열고 소스 코드를 만들고 빌드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눌러서 찾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해서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다 문제가 없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아직 우리가 실행을 안 해봤어요. 여기서 실행을 합시다. 자, 프로그램이 제대로 도는지 안 도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디버그 과정. 그래서 빌드 옆에 디버그 단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세 번째 디버깅 시작이 있는데 이 디버깅 시작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들어가요. 자, 디버그 시작. 밑이 분주하지. 마우스 보고 나오고. 근데 떴다가 가라앉고 다시 돌아와 있어. 그죠? 근데 밑에 보면 그냥 목이 쉬어가지고 죄송하고 출력란에 뭐가 많이 써있죠. 로드합니다. 로드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시켰으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종료된 거예요. 그쵸? 근데 너무 순식간에 들어갔잖아. 부지불식간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기능인데 다시 디버그를 간 후 뭘 하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한 단계씩 코드 실행 F11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도 되고 F11을 눌러도 되고 F11 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실행합니다. 했어요? 자 그럼 뭐가 있느냐? 왼쪽에 화살표가 노란 게 하나 딱 박혀있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메인 밑에 저기까지 실행하고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한 줄 한 줄 실행하기가 가능해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다는 거에 대한 증명. 밑에 내려가가지고 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 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누르면 이런 애가 떠 있고 이름이 길어서 지금 안 보이는데 얘 이름이 hello 성원.exe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 이름의 실행 파일이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건드려 봐야 아무 일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쟤는 기다리고 있고 중요한 건 이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디버그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갔죠. 화살표가. 경과 시간 4ms 이하라는 거는 걸렸던 시간이 얼마라고 그냥 친근하게 알려주는 거니까 무시하면 되고 아무것도 안 시켰으니까 얘는 하는 일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디버그에서 다시 한 단계씩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근데 이상한 화면이 나왔네.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메인이라는 거를 여기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걸 부른 거고 그 불은 바깥으로 나온 건데 이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이 소스 코드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탭이 있는데 자세히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준 그 CPP 파일의 탭이 있어요. 그걸 다시 누르면 돌아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문제 없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알아야 될 90%의 기능을 다 한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고 필요할 때 요만큼만 해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닫을 수도 있고 파일에 가가지고 솔루션 닫기를 하면 디버그를 중지할까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 솔루션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니까 새로 만들고 싶으면 아까처럼 새로 만들기를 가고 다시 하고 싶으면 맨 밑에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트 및 솔루션에 제일 위쪽에 여러분들이 방금 끝낸 게 있을 거니까 그거를 열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30여 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비주얼 스튜디오의 사용법을 익힌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7을 깔면 조금 다르긴 한데 방금 누른 단추 기준으로는 많은 차이가 없어요. 빌드도 있고 디버그도 있고 다 있으니까 모양새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메뉴들은 다 있어요. 따라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고 2017을 하면은 디폴트로 아까 내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없애라고 그랬는데 디폴트로 그게 체크 선택을 못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거기에 있는 글자 유지하고 하면 될 거예요. 17을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좀 당황할 수 있는데 괜찮아. 타이핑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이제 하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안에다가 채워 넣으면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오늘 수업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재밌다 그래서 계속 안 해도 돼요. 배워야지 채우지 안 배우고 써봐야 꽝이니까 수업으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주로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고 메인이라는 펑션에 의해서 저렇게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이제 안을 채워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에 안 나온 사람들 다시 얘기하지만 책 살 필요 없어요. 보는 것과 같이 그 오픈소스 책이니까 다운받아서 보면 된다라는 얘기 했고 오늘은 그래서 여기에서 수학에서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 거를 여기서 실행을 해볼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변수가 뭔지 상수가 뭔지를 이해할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화면에 뭔가 좀 뿌리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실행하는 감이 나오니 여기서 이제 입력과 출력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이 키보드를 쓰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쳐다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없고 더하기 빼기는 있어요. 자세히 쳐다보면 곱하기가 없어요. 키보드 자판의 한계 때문에 수학의 곱하기 특히 이 영어의 X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아스테리카를 써요. 나누기는 아무리 쳐다봐도 키보드에 나누기 기호 없어요. 그쵸? 심지어 나누기가 2개예요. 그래서 그 나누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산수하는 거를 이제 하는 법을 가리킬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입력을 받는 걸 할 거고 그 기호들이 수학 기호하고 좀 달라요. 키보드웨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 기호들을 좀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만약에 수학에 있는 것처럼 x가 있고 y가 있고 둘이 정수라고 했을 때 x에다 무슨 값을 주고 y에다 무슨 값을 주고 결국은 x 더하기 y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이걸 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지금 내가 x, y 이런 식으로 썼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인 C++ 아까 그 화면 안에다가 x, y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x, y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수학이라는 건 뭐 몇 줄 안 넘어가나 몇 페이지 안 넘어가겠죠. 등장하는 저런 변수들이 많지도 않을 건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이런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내가 짠 프로그램을 남이 가져다 쓰든지 남이 쓴 프로그램을 내가 가져다 쓰든지 내가 한 10년 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봤을 때 XY라고 되어 있으면 무슨 용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런 XY는 XY라고 써도 되지만 대부분이면 단어를 만들어서 써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XY 포지션에 대한 거다. 그래서 여기 그럼 XI라고 안 하고 포지션 X, 포지션 Y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문장을 단어를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단어들에 대한 룰이 있어요. C++에 있어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적어도 하나의 캐릭터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X, Y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권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 시작은 여기에 있는 애들로 시작해요. 반드시. 여기 있는 애들은 뭐냐? 알파벳. 대문자거나 소문자거나. 시작은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룰인데,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쓸 수 있는 이후의 그 글자들은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알파벳, 언더, 그 다음에 0, 1, 2, 3, 4, 5, 6, 7, 8, 9 숫자의 조합만 되면 돼요. 그래서 시작은 대문자나 소문자로 되어 있는 알파벳, 그 뒤로는 대문자, 소문자 알파벳과 언더바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 이 외의 캐릭터는 쓰면 안 돼요. 에러 나요. 에러. 한글도 웬만하면 쓰지 마요. 소스코드 안에서 한글 쓰지 말고 소스코드의 이름도 한글도 주지 맙시다. 괜히 에러 유발할 수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있고, C++는 케이스 센서티브, 대소문자 구분해요. 그래서 이 일일이 타이핑을 한 이유예요.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대문자로 A와 소문자로 A는 C++는 다른 거라고 인식해요. 다른 거라고.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List of the words라는 게 있어요. C++ 언어에서 본인이 필요해서 만든 단어들이 있는데 이 예약된 거예요.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and라든지 내가 뭐 만들었는데 뭐 catch라는 단어를 쓰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C++ 안에서 이미 쓰는 단어들이고 이런 거는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할 때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수는 기본적으로 정수예요. 정수. 근데 사람은 똑똑해요. 사람은 일단 이걸 내가 다 지웠을 때 사람은 X라 그러면 이게 뭐가 뭔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 X는 정수가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하겠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알려줘야 돼요. 뭐라고? 내가 X를 쓸 텐데 X는 정수야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예요. X는 10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X가 정수라는 거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인티저 X라고 되어 있는 것, int는 인티저라 그랬죠. 인티저의 약어예요. X라는 거를 내가 쓸 건데 걔는 인티저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보게 되면은 X에다 10을 주죠. 결국은 만든 인티저 X에다가 10의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값을 쓰고 싶다. 그럼 위쪽에다가 저렇게 값을 쓰고 싶은 애들을 다 일일이 타입과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 거죠. 해봅시다. 지금 해봐요. 그래서 아까 그 프로그램을 버리지 말고 이거 그냥 유지해요. 썼다 지웠다 할 거니까 썼다 지웠다 할 거니까 유지하고, 여기서 뭐 인티저 X X는 10 가볍게 하면 되죠. 자, 근데 보면 C++는 법칙이 있는데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이 끝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돼요. 세미콜론. 교수님 위에는 안 했는데요. 얘네는 안 하는 걸로 규칙이 되어 있고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주어, 동사, 서술어에 이런 건 외우잖아, 문법에서. 그래서 보는 것처럼 브레이스 열고 닫은 이 밑에 의미 있는 한 줄 정수 X가 필요하다라고 저렇게 썼을 때에는 끝에 세미콜론을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X에 10을 주는 걸로 일을 끝냈죠. 그러면 끝냈다고 세미콜론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빌드. 실패하지는 않겠지. 실패한 사람. 지금도 실패하면 안 돼. 디버그에서 디버깅 시작. 그럼 뭐 실행되잖아요. 그렇죠? 디버깅 시작하면 실행이 돼요. 요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디버그에서 아까 배웠었던 거 복습. 한 단계씩 코드 실행 F11. 그러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좀 우아하게 F11이었어요. 그래서 마우스 안 하고 키보드로 그냥 F11 한 번만 눌렀어요.
그럼 왼쪽 하단에 화면이 바뀌었을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x라는 애를 준비시켰고 오른쪽에 이상한 값이 들어갔죠. 그죠? x 안 나오는 사람 이 밑에 다 나오죠? 이 밑에. 자, 이 얘기가 뭐냐? 인티저 x를 실행을 했어요. 결국은 C++에서는 x라는 변수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값을 안 줬잖아. 그래서 그냥 저기 들어가 있는 값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값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F12를 한 번 더, 손가락을 들고 F12를 한 번 더 실행하면 x는 10이라고 지금 값을 준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쳐다보면 변수 이름 x는 그대로 있는데 10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실행할 수 있으되 왼쪽에 있는 여기를 통해서 그 등장인물인 변수들의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까지가 90%고 이게 2% 추가한 거예요. 92%.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아, 이 값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본 것처럼 나는 사기를 치지 않았고 디버그 가가지고 디버깅 중지를 누르면 모든 과정을 멈춰요. 다시 강의도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변수를 정수로 만들었고 x라는 이름을 부여했으며 거기다 x는 10이라는 값을 주는 거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아까 int라고 했잖아요. 그건 인티저에 대한 거고 나 수학에 대해서 조금 해봤는데 인티저 말고도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단 침착합시다. 침착.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다루는 이 인티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다루는 인티저예요. 뭔 소리냐? 현실 수학계를 생각했을 때 정수값 중에 제일 큰 값 없죠? 무한대니까. 정수값 중에 제일 작은 값 없어요. 무한대니까. 컴퓨터는 무한대를 다룰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 int 정수라고 썼고 x라고 한 애는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어디에 생기느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어디 있느냐? 램에 있어요.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안에서 여러분이 짠 36KB짜리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필요한 메모리, 필요한 변수 x를 선언하면 저 x도 램에 만들어져요. 램에. 근데 C++ 언어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규칙인데 그러면 그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 정수는 램에 있다며요. 그 램에 있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저 x의 크기는 몇 바이트입니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자, 그래서 보면 조건문이 들어가요. 지금 32비트 컴퓨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체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를 썼어요. 이 세 개를 달았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만든 이 인티저, 타입이 인티저죠. 얘는 4바이트. 4바이트라는 것은 이 1바이트가 8비트니까 32비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0에서부터 2의 32승 빼기 1. 왜 빼기 1을 했느냐?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양의 정수로만 한다 그러면 최소 0부터 2의 32승 마이너스 1. 그럼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의 32승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나와요. 더 넘어가면 계산 못해요. 틀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툴을 쓰면 정수의 크기가 얼마다. 그 경우에 이 경우에는 내가 인티저를 얘기를 했는데 인티저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지라 방금 얘기했었던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것부터 설명하죠. 자, 따라서 정수는 음의 정수가 있고 양의 정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고려해야지. 그쵸? 그러면 규칙이 이미 있으니 32비트 컴퓨터를 여러분이 쓰고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비주얼 C++를 하게 되면 int라고 선언을 했을 때 4바이트를 쓰며 최소값은 이제 100만, 1000만, 10억이네. 21억 4700에서 648까지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크죠.
얘보다 1 작은 값으로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었던 저 프로그램의 인티저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저 값을 넘어갈 수도 없고 저 값 이하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교수님 근데 저는 저거보다 더 큰 걸 원하는데요. 그럼 이제 물어보게 되지. 그 음수 있어 없어? 음수는 없어요. 그래? 그러면 쓸 수 있는 거는 unsigned integer. 그래서 보게 되면 shortname으로 unsigned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이 4바이트인데 마이너스 쪽으로 안 가요. 모든 걸 플러스로 쓰니까 0에서 4억 어쩌고 저쩌고 2배로 커진 거죠. 저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타이핑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잖아. unsigned integer가 뭔지 나는 이해합니다라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의 응답이에요. 응답.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다른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놔야지. 유용한 만한 거, 유용한 거. 나는 훨씬 큰 값을 원합니다. 따라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더 큰 값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권할 수 있는 건 long integer. 여기 long integer 있는데 왜 설명 안 하세요, 교수님? 윈도우 다시 얘기하지만 32비트 운영체제, 32비트 컴퓨터에서 윈도우즈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면 인티저보다 더 큰 게 long 인티저가 있는데 실제로 롱하게 동작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름만 롱이지. 이 경우에는 롱롱을 쓰게 되면 8바이트. 그러면 인내심 있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이 경인가? 난 모르겠다. 얘 경영학과 있으면 읽어보든가. 그래서 이렇게 큰 숫자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거고 이것보다 더 큰 값인데 마이너스가 없으면 2배가 되어 있는 unsigned long integer를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윈도우 그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큰 수를 쓸 때에는 일단 찾아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애플 컴퓨터, 맥킨토시 옛날 거, IBM 컴퓨터, 최근에 윈도우즈 64비트 뭐 이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short integer, integer, long integer 이런 것들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이미 기계를 만든 사람들이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인티저가 최대 크기, 최소 크기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이건 자연계 수학이 아니다.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이 있으니 내가 무조건 인트를 줄 게 아니고 이런 걸 한번 찾아봐서 롱 인트를 줄지 롱 인트를 줄지 거꾸로 나 이렇게 크게 필요 없다. 숄트 인티저 쓰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볼 수 있게 관심 있어 보고 이게 정수예요. 정수.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본다고 하면 지금은 뭡니까? 맨 위에 있는 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은 뭘 했느냐? x는 1, x2, y1, z1, x3, y2, z2, x4인데 아까를 생각해보면 그냥 순차적으로 x라는 정수를 만들고 10의 값을 줬지만 섞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x1을 만들면서 바로 10을 주는 거 가능해요. 그 다음에 x2, y1, z1이라고 했는데 아까처럼 나중에 주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변수를 x1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x2도 정수, y1도 정수, z1도 정수 이렇게 한 칸에 한 줄에 하는데 쉼표로 구분 상관없어요. 위에 두 개를 합쳐서 x3와 y2와 z2를 세 개를 만드는데 여기에 x3는 0 값을 주고 z2는 5 값을 주고 시작하겠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처럼 롱 인티저 이런 것도 상관없는 거죠. 굳이 이거는 뭐 지금 돌려보지는 않겠지만 보는 것과 같이 차이점 하나 변수를 만들면서 값을 바로 주는 거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한 줄에다가 인티저 타입 이렇게 쓰고 만들고 싶은 거를 똑같은 타입으로 인티저라면 세 개를 나란히 써도 상관없어요. 위하고 아래 두 개를 합쳐서 세 개를 만드는데 누구는 값을 주고 누구는 값을 안 줬다. 저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규칙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면서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서 순수과학을 하는 사람들,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종종 실수를 쓰죠. 실수는 영어로 얘기하면 리얼 넘버예요.
컴퓨팅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리얼 넘버라는 거는 별로 쓰지 않아요. 플로우팅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플로우팅 포인트.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봅시다. 자연 그 실수도 결국은 무한대가 있고 무한대로 클 수 있고 무한대로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실수는 정수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소수점이 있어요. 심지어 소수점 위가 있고 소수점 밑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컴퓨터로 표현을 할까? 아까는 그냥 이렇게 메모리가 4바이트 혹은 16비트 아니면은 128비트가 있어서 그걸 그냥 수를 채웠는데 주어진 거를 그냥 수를 채우면 되잖아. 근데 지금은 소수점 앞도 있고 소수점 뒤도 있고 점주치 있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163.014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컴퓨터에서는 숫자로 저장하지 않고 구분해서 저장을 해요. 점 앞에 수와 점 뒤에 수. 근데 그렇게 또 단순하지가 않고 실수가 계산을 할 때 의미가 있는 앞쪽에 최대 몇 숫자. 이상한 얘기인데 쉽게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나타낼 때에는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실수 이러면 123.014라고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을 해요. 둘을 쪼갰는데 이 컴퓨터 지금 보여주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의 32비트는 의미 있는 거를 일단 잘라내는데 의미 있는 것을 무한정 줄 수는 없는지라 앞쪽에서 최대한 의미가 있는 이 경우에 6개만 뽑아요. 6개. 따라서 1, 5 지금 부르는 게 소수점 앞이야. 그냥 그렇게 이 예시를 드는 거죠. 155302 6글자죠. 6단위지.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했어. 의미 있는 거 6개만 한다. 쓰면서 하는 게 낫겠네. 자, 숫자가 있는데 155602 7.142 이게 다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실수인데 이렇게 무한정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앞쪽에서 의미 있는 n자리만 추출하고 이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5자리가 우리가 n을 6이라고 하면 이거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15560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소수점이 어디 있을까? 를 생각해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이 경우에는 2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앞쪽으로 가야 되네. 앞쪽이 아니죠. 2로 끝났으니까 뒤로 보내서 0을 하나 추가해줘야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하고 10의 1승 즉 10을 한번 곱하기. 지금 무슨 얘기냐? 그 실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반대로 0.1556027 이라고 하면 꺼내는 거야. 155602까지는 의미 있는 숫자고 6자리를 뽑는 거고 그러면 소수점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여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10에 마이너스로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을 내려가겠네. 그쵸? 정보를 3개를 저장을 해요. 하나는 최대 저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 주로 앞쪽에서 잘라내는 거지. 앞쪽에서 잘랐잖아. 앞쪽에서 잘라. 두 번째로 얘를 기준으로 소수점이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결국은 10의 플러스 승으로 할지 마이너스 승으로. 여기는 지금 앞쪽으로 쭉 가가지고 얘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은 진법. 이건 10진법. 진법은 오늘 프로그래밍 기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3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때도 7이 날아가고 이때도 7이 날아가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무한한 그 다음에 나눠도 끊임없이 나눠지는 실수는 정확하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계 자체가 있고 그 이유는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저렇게 앞에 다 의미 있는 거를 잘라버렸잖아. 앞에 의미 있는 거를.
그래서 큰 의미 있는 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작은 이렇게 했어. 1.0과 1.0. 뭐가? x가 y가. 근데 x하고 y가 지 멋대로 이렇게 막 수학 계산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자연과학 하는 친구들은 정확하게 들어야 돼. 끝나고 나서 머릿속으로는 그럼 여기 0.1이고 0.1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준 거지. ax 빼기 y가 0이라면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 그럼 반드시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와중에 의미 있는 숫자를 6개 추출해야 되는데 뒤에 것들이 있었다. 그럼 다 날아가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0.0 같은데 실제로 계산하면 0.0이 안 나와요. 출력을 해보면 0.0000000 한 20, 30번째 가면 1374 이러고 군더더기가 있는데 결국은 컴퓨터에서 이러한 유한한 컴퓨터가 무한한 실수 처리를 하려다 보니 방법이 없는지라 의미 있는 것까지만 뺐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정하는 스킴들은 우리 수학하는 교수님들이, 수학하는 연구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보정하는 스킴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정할 수는 있으나 의미 있는 6자리를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미를 찾으려면 한 7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저는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뒷자리를 버리고 그냥 딱 앞에 6자리만 했었는지. 반올림을 하면은 앞이 흔들리거든. 이렇게 생각합시다. 컴퓨터는 이렇게 자릿수가 있어요. 자리마다 숫자들을 넣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제 이게 8자리예요. 8자리. 근데 숫자를 쓰다 보니까 9자리, 10자리까지 필요해. 그러면 컴퓨터는 단순해. 칸이 없잖아. 지워. 똑같은 예예요. 우리가 똑같은 건데 우리가 9 더하기 1을 하면 값은 10이죠. 근데 조건을 줬어. 칸은 한 칸이야. 그럼 다시 물을게요. 9 더하기 10인데 칸은 한 칸밖에 없어. 답은 단순해. 0이에요. 버려. 얘기했잖아.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수학적 사고고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칸으로만 계산할 것이다 라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상관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아까 여기는 다 1.5라고 썼는데 지금 그냥 정수로 표현하셨잖아요. 15만 600으로. 저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컴퓨터마다 케이스가 다른데 사실은 이게 더 맞아요. 이거는 최대값이에요. 그냥 최대값인데 그냥 눈에 보기에 딱 6칼럼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한 거고 저 규칙인 거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딱 이렇게 3개의 정보로 구분해서 숫자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따로따로 정보들로 하고 사용을 할 때 계산을 해요. 따라서 실수가 빠르고 정수가 빠르느냐? 당연히 정수가 빨라요. 처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은 이제 착각을 가지는 게 내가 프로그래밍 하는 게 큰 값을 계산할지 모르니까 실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실제로는 정수도를 주고 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주로 정수 계산을 해요. 실수로 계산을 하면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 궁금한 사람들은 이런 건 어디를 보면 나오느냐면 인텔 CPU, ARM CPU, 그 다음에 그치 2개가 제일 유명하니까 요 CPU에 관련된 책을 보면 이 CPU는 이 실수를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챕터 하나씩 되어 있어. 그래서 한 번씩 보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고. 오케이.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보면 플로우팅 포인트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플로우트라고 쓰는 건데 아까 인트 자리에 플로우트라고 쓰는 거예요. 인트 자리에 플로우트.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그 프로그래밍 언어 앞에다가 인트 자리 대신으로 쓰러운 거예요. 그러면 32비트 컴퓨터에 비주얼 C++를 쓰면 플로우트가 4바이트, 더블이 8바이트, 롱 더블이 8바이트. 보는 것과 같이 이름은 더블보다 롱 더블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거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값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프리시전이라고 나와 있는 게 그 정확도예요, 정확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도 그렇고 더블이랑 롱더블이랑 이렇게 똑같은 것이 있잖아요. 스토리지는 값은 똑같고 나머지 다 똑같은데 왜 두 개가 따로 있는 건가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구현을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어요. 따라서 구현하는 사람에게 힌트를 준 거지. 플로우트보단 더블이 커야 되고 더블보단 롱더블이 커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구현을 했고 이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이 조건절을 쓰면, 조건문을 쓰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 32비트 CPU에 그냥 C++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C++를 쓰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본인이 C++를 결국은 C++ 언어를 보고 구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C++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C++이 하드웨어에 밀결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내가 계속 컴퓨터 메모리가 이렇다면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거든.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이 컴퓨터가 뭔지 이걸 계속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C++이고, 파이썬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 파이썬은 그냥 인티저 x 이거 필요 없어. x는 10, 10 들어가. x는 10.0 알아서 실수로 잡어. 거기다가 여기는 뭐 더블은 8바이트야. 넘어가면 이게 아니고 이게 뒤집어져. 0부터 다시 시작해. 파이썬은 안 그래. 커지면 지가 알아서 메모리 늘려가지고 더 계산을 쉽게 해줘요. 그래서 파이썬을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짜면은 하드웨어에 밀결합된 소프트웨어는 못 짜는 거죠. 그래서 C++과 파이썬이나 이런 극과 극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인티저처럼 이렇게 기기나 프로그램마다 또 이렇게 할당된 게 좀 다른가요? 달라요. 플로트 같은 네. 플로트여도 인티저 사이즈는 통상 어떻게 정해졌냐면, 플로팅 포인트는 사실 그렇게 컴퓨터 공학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내. 그래서 정수를 쓰는데, 그러면 정수가 사이즈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지금 내가 32비트를 계속 여기서 선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과 책을 보면 컴퓨터 공학과의 현재 강의 슬라이드는 16으로 주로 돼 있어. 왜 그러느냐? 현재 2017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CPU는 50%는 인텔 CPU인데 32비트 CPU거나 대개 64비트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설치할 때 대부분 32비트 운영체제를 설치했어. 왜 그랬냐면, 해보면 MS 오피스나 이런 거가 되게 32비트 버전으로 나와 있거든. 64비트 까면은 에러가 잘 났어. 그래서 잘 안 깔아. 결국은 CPU가 32인데 32비트인데 올라가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32비트고, 혹은 64비트인데 올라가는 프로그램 32비트거든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전자 32비트 CPU예요. 이 32가 참 묘한 매력이 있는데, 컴퓨터를 최초로 만든 사람들은 정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클럭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CPU가 3GHz면 초당 3기가번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장 작은 거를 3기가번 하는 건데, 요 한번 딱 계산할 때에 최대로 계산할 수 있는 그 숫자, 그걸 정수로 정하자라는 열망이 있었어. 왜냐하면 정수 계산을 제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딸깍 할 때 정수 하나 계산하면 너무 좋잖아. 딸깍 두 개의 정수 계산하면은 클럭이 3GHz면 1.5기가번밖에 계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32비트 CPU면 딸깍 한 번에 정수를 32비트짜리를 하나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32비트 CPU가 정수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CPU 책에 32비트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윈도우즈를 얹었는데 되게 32비트엔 32비트 운영체가 올라가니까, 그럼 32인데 어플리케이션이 32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딸깍 한 번에 CPU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정수 사이즈로 32로 했고, 위에 있는 운영체제나 컴파일러도 32비트니 자연스럽게 최대는 이거의 맥시멈 값이 32가 나왔죠. 근데 64비트 CPU를 가져왔는데 호환성 때문에 운영체제를 32비트로 깔았어. 그러면 프로그램은 그 위에서 돈단 말이야. 아무리 날고 기어도 64비트여도 운영체제가 맞고 서 있으니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결국 제한이 생겨서 어디서 운영체제에서 32가 돼요. 그러면 64비트에서 64비트 운영체제를 쓰면 어떻습니까? 64비트에서 정수의 크기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걸 64로 정해야 되게. 그래서 64비트 CPU는 통상 인티저가 64비트야. 그럼 위에 64비트 CPU를 OS를 쓰면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대개 64비트 정수를 정해줘 버려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16비트 컴퓨터는 괜찮았던 거야. 2의 16승인데 6536 정도 되거든요. 돈 계산하거나 그럴 땐 큰 문제 없어서 지금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엔 그랬어. 그때 16비트 OS가 올라가면 괜찮아. 그래서 16비트 컴퓨터는 대개 정수가 16비트. 8비트 컴퓨터는 그렇진 않아요. 8비트면 2의 8승은 256. 너무 작잖아. 그때는 한 클럭의 정수 계산을 못하고 두 클럭으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8비트 컴퓨터는 아이러니하지만 정수가 16비트였어요. 그래서 그 CPU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CC 뿔뿔을 볼 때 왜 프로그램 일장이가 어렵냐?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어쩌다 보면은 특히 전자과 난생 처음 보는 부품 그러면 그 부품 매뉴얼을 봐야지만 정수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달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재밌지? 네. 지금 그 아까 인티저에서 그 최대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0까지 넘어갔는데 여기서 유리수를 계산할 때는 실수 계산할 때는 이거 6자리를 빼놓는 거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건가요? 공간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표현하려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의미 있는 숫자 꼭 6자리는 아니고 정확한 값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경까지 숫자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정확하게 구현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 자리를 쓸 수 있지. 그렇게. 하지만 소수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쪼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 밑에 있는 걸 쓰면 쓸수록 애큐러시는 더 올라가겠죠. 애큐러시는 올라가는데 천상 얘 자체가 계산을 하다 보면 손으로 썼을 때 의미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 우리가 6으로 제한했다 치면 6을 넘어갈 수 있잖아. 중간 과정에서 결과값은 6자리 맞게 나왔어. 중간 과정에서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럼 에러가 쌓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실수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결과값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가 부정확하더라도 공학은 부정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진짜 이렇게 계산하면 에러가 별로 없겠지. 0.01, 0.02, 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간단하게 뒤로 안 간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3.14, 1592가 끝이 없는데 그런 계산을 하면 그건 다 에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학으로 했을 때 사실은 좀 더 깊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뭐 공대도 있으니까 미적분은 더 나아갔어. 미적분은 아날로그 도메인이잖아요. 뉴턴의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물체가 떨어지면은 물체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슝 떨어지는 건데 결국 우리가 미적을 하는 이유가 순간에서의 속도를 계산하는 거잖아. 순간의 속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파고 들어갔을 때 끝나지 않는 그 지점을 향해 가는 건데 극한을 향해서 이거 아날로그거든. 아날로그는 실수 처리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미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수학과 교수님이나 연구원이 보정을 한다는 게 그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수치 해석이라는 과목은 경제과하고 공대하고 자연다에서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프로치메이트를 그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미적분이 유사한 결과를 컴퓨터에서 낼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유사한 결과인 거고 방금 얘기한 거 받으면 컴퓨터가 16비트야. 오율이 커. 32비트야. 조금씩 주는 거지. 64비트야. 그나마 더 좋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좋아는 질 수 있는데 공학은 그래. 많이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빠진 게 있잖아.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비론을 펼치진 않아. 근데 바닥이 불안정하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 정확하진 않다고 분명히 강조해야 돼요. 네. 자, 또 열정적이고.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플로팅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점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잖아. 앞에 있는 건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점이 포인트가 앞뒤로 간다. 플로팅 뭐에 의해서? 뒤에 있는 10의 이 승에 의해서. 그래서 포인트가 흔들리는 값. 그래서 우리는 리얼 넘버보다 플로팅 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플로팅 포인트를.
슈퍼컴퓨터 이런 거는 더 정확하게 더 큰 수를 다룰 수 있으니까 액큐러시가 높겠죠. 하지만 오류는 있어요. 자,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눈으로 봐서 바로 이해할 만한 수준의 것은 실수가 안 할 건데 여기 보면은 더블, 인티저 자리에 더블이 있고 파이 있고 3.14 이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퀴즈 이런 거 안 내지만 지금은 요거 한 번씩 돌려보라는 거예요. 깔아보고 돌려보고. 자, 정수하고 실수를 했으니 다음에 등장할 인물은 글자예요. 글자인데 정확하게 1바이트, 컴퓨터 메모리의 최소 단위는 1바이트라고 그랬고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이 돼요.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256까지, 2의 8승 256이니 그러면 0에서 시작했을 때 255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캐릭터, 글자 하나예요. 문자가 아니야. 글자 하나.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CHAR, 캐릭터의 준말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다르지 뒤에 있는 건 똑같아. 변수의 이름은 지금 좀 우아하게 캐릭터 1, CH1, 캐릭터 2, CH2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두 가지 방식으로 줄 수 있는데 65를 주기도 했고 A라는 글자, 정확하게 여기 인용 구문을 썼죠. 이건 납득이 확 되죠. 이건 납득이 확 돼. 왜냐하면 A라는 글자를 하나 줬으니까. 얘는 뭐냐? 아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잠깐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에서 뭐 글도 만들고 수학 계산도 하고 그러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글자를 몇 개나 만들어야 될까?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는 게 메모리도 한계가 있고 키보드를 쳐다보더라도 글자를 입력할 수도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국 기준으로 우리가 문서와 아니면은 간단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그런 숫자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할 텐데 자, 컴퓨터 메모리의 제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키보드의 제한 우리는 결국 컴퓨터 안에서 몇 개의 글자가 필요하냐 알파벳, 숫자 바로 들어가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문서를 치다 보면 만들다 보면은 키보드에서 닫출을 눌러서 지워야 돼. 딜리트 이런 기능도 생각한 거예요. 잘못하면 나와야 돼. 이스케이프 엔터키 치면 한 줄 바꿔야 돼. 라인 피드, 폼 피드 이건 다 자기 때부터 있었어요. 몇 글자가 필요할까? 처음에는 128글자 처음에는.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 더 필요한 거야. 이게 128글자예요. 대소문자 구분해요. 왜냐하면은 C++은 기계에 너무 민감한지라 대문자는 이런 식으로 있고 소문자도 이렇게 있는 거야. 일단 그리고 128자를 구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른 값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뭐 딜리트 키라든지 스페이스 키라든지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특수기호들, 숫자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브레이스 열고 닫고 그래서 128글자를 만들었어요. 128글자를. 그리고 얘들에게 번호를 부여했어요. 즉 우리가 아까 X는 C++한테 시킨 거예요. 컴퓨터 메모리에 X라는 이름으로 만들 건데 내가 인트, 정수를 쓰겠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걔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정수 입력 처리를 한 거고 플로트니까 똑같은 공간에 플로트라는 이름을 붙이면 실수 입력 처리한 거잖아. 그쵸? 뭐 램이 뭐 정수용, 실수용 나눠져 있진 않으니까. 자, 그 경우에 지금 캐릭터라고 쓰겠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러면 요 비트를 가지고 요 비트가 무슨 값이냐에 의해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65야? 그러면 대문자 A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지. 얘에게 바로 65를 주면 이거는 정수값 65를 준 게 아니고 65라는 코드 값을 네가 갖는다예요. 65라는 코드 값을. 요거를 이따가 화면 출력하는 거를 배우면서 같이 보게 될 거고 밑에는 그냥 코드를 준 거지. 즉 밑은 요 A를 바로 준 거고 인용 구문으로 감싸고 위는 ASCII 코드 넘버라고 했잖아. 요 앞에 65를 준 거예요. 65를. 그러면 여기서 멈췄느냐? 아니에요. 문서라는 건 표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표는 이런 식으로 점이 있잖아. 선이. 그 다음에 그 칸도 나눠줘야 되고 이런 표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고
아주 희한한 글자들이 여기 있어요. 요 슬라이드 보면 194가 있는데 요거 말고 그치? 194가 있지. 194를 보면은 T자야 T자. (194는) T자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쭉 보자고. 그 다음에 192겠네. 자, 뒤져보자고. 196인데. 이걸 글자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 표의 위를 지금 그리고 있잖아. 그 다음에 또 한번 하려면 꺽쇠가 하나 필요한데 얘 어디 갔어? 왼쪽 꺽쇠 보여? 74번? 174번. 174번은 왼쪽으로 쉴표 2개잖아. 화살표 2개. 218번. 그렇지. 218번.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AS 이런 식으로 하고 찍고 0, 1, 3 찍고 여기는 뭐 여기는 있는 거야. 아, 여기는 이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 거야. 표를 이렇게 하려니 필요한 글자의 개수는 256개. 즉 컴퓨터 입장에서 의미 있는 최소 단위는 0과 1, 1비트지만 사람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건 바로 이 ASCII 코드 1바이트가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 램에서 그 사이즈를 잴 때에 사람에게 최소 의미가 있는 이 한 글자, 두 글자, 몇 글자를 담을 수 있느냐, 바이트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바이트가. 그래서 라지 빈 바이트가 1바이트가 ASCII 코드 256글자를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본인들의 정보를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돼요. 그럼 256이 꽉 찼잖아.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256까지인데 256개가 이미 있으니.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 8비트를 확장했어요. 16비트로 확장했고, 그냥 상식적으로 안 놔두면 ASCII 코드가 아니고 유니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실습을 ASCII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애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웹 베이스드 프로그래밍, 거기에서의 글자들은 다 16비트 유니코드로 우리가 해요. 그래서 한글, 한자, 뭐 일본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니코드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숫자가 하나 있지. 상수. 상수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상수 3.141592 어쩌고 저쩌고 쭉 뻗어 나가는 얘가 이제 유명한 상수고, 유명한 이름이 파이죠. 파이. 상수란 건 뭐야? 한번 만들면 그 값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것과 같이 이름을 파이야. 값을 3.14159를 줄 건데, 따라서 우리가 플로우팅 포인트의 타입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데 더블로 줬어요. 근데 더블 파이 그러면 얘는 변수야. x는 10 이런 식으로 값을 나중에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상수를 선언하는 목적은 값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상수라는 의미의 콘스트를 앞에 써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거는 상수이고 더블 타입인데 이름은 파이고 3.141592로 값을 주겠다. 그러면 얘는 밑에서 파이 이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에러가 나요.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다 타이핑할 필요 없고 콘스트 하고 한 칸 띄고 더블 똑같이. 얘가 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는 하고 빌드를 하면 다 죽여버려야겠다. 해서 돌리면 다 돌아가고 있죠? 뭐 굳이 내가 뭐 확인 안 해도 되겠지.
추가. 자, 그래서 되는 거죠. 얘 지금 뭐가 바빠. 되죠? 그러면 밑에 줄에 파이에다가 1.0이라고 줘봐. 파이는 1.0.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줘야 돼. 파이는 1.0. 이제 살아났어요. 파이는 1.0. 자, 빌드. 보면은 에러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파이 이름이 써 있고 컨스턴트, 즉 상수인 변수의 값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결과문이 나올 거예요. 그지? 따라서 방금 본 것처럼 맞아. 상수는 수학에서는 값이 바꾸면 안 되니까 보는 것과 같이 바꾸는 거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난 최초의 에러야. 좋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바꾸지 않는 상수값도 선언을 했고, 프로그램이 뭐 이래. 그냥 뭐 타이핑하고 돌려보고 재미도 없고 뭐 화면에 나오는 것도 없고, 그죠? 자, 이제 뭔가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입력을 받을 건데 지금 보고 있는 게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구문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아까 콘솔 어플리케이션이잖아. 우리가 그 콘솔에게 출력을 할 때 우리는 콘솔 아웃풋의 약자인 Cout이에요.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거를 보는 것과 같이 이 경우에는 영어 문장을 출력하고 싶었어요. 영어 문장을 쓰고 방향은 Cout 쪽으로 화살표 2개. 저렇게 생긴 연산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한 번 타이핑, 2번 타이핑 하는 거예요. 일단 의미를 기억을 하면 시커먼 콘솔 장치에게 출력을 할 건데 여기에 있는 글자를 출력할 거고 방향은 이 글자가 절로 나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입력이에요. 입력.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변수를 하나 위에서 만들었는데 이 경우에 value 1이야. 아까 정수를 만들었던 x도 상관없어요. 변수 이름이 있고 cin을 하게 되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이 value 1에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지 뭐. 자, 이 경우에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여기다 뭐 할 거냐면은 cout 하고 여기다가 너무 많이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쓰자. 물음표문인데 뭐 이 정도만 합시다. 귀찮다. 우리 한 문장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해요.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물결 무늬가 있죠. 그래도 신나게 빌드해보자고. 에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력 구문을 보면 Cout이라는 게 선언되지 않았다. 난 모르겠다죠. 당연하지. 지금 우리는 Cin하고 Cout을 쓸 건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그거를 빌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Cin하고 Cout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남이 만들어 놓은 그놈의 이름이 있는데 Cin, Cout은 C++에서 표준으로 만들었고 그놈의 이름은 우리가 포함해야 될 놈의 이름은 IO 스트림이에요. 근데 남의 거를 불렀을 때 규칙이 있으니 IO 스트림이라는 것이 C++의 표준으로 들어와 있는지라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꺽쇠로 감싸요. 이게 아니고 인용 구문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C++ 표준이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 남의 건데 C++ 표준은 아닌 거 이렇게 했고 IO if과 안프과 관련된 남이 짜는 거를 내가 가져와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프로그램 안에 넣어달라고 내가 요청을 해야 돼요. 영어를 표현한다 그러면 include. 근데 include IO 스트림, input과 output 관련돼서 남이 짠 거를 넣어주세요. 근데 이런 명령을 이런 int main과 같은 함수 바깥에서 실행할 때 규칙이 있어요. 시작을 샵으로 해야 돼요. 샵 include IO 스트림이 되는 거죠. 일순간에 빨간색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 cout은 이름이
IO 스트림 안에 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놈 밑에 Cout이에요. 그래서 IO 스트림을 불러드렸지만 Cout이 있는 이름을 추가로 주기 위해 std 땡땡이라는 거 밑에 Cout 이런 식으로 했어요. std만 쳐도 밑에 뭐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무시. 빨간 밑줄이 다 사라졌네. 그죠? 모두 문제없이 왔죠? 응. 샵 인클루드가 전 파란색으로 뜨는데 괜찮은 건가요? 파란색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은지 빌드를 한번 해봅시다. 성공했는데 실패한 사람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아하게 손가락을 들고 F11 한 줄 한 줄 실행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실행 프로그램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F11로 스탠다드 Cout을 지나가 버립시다. 넌 또 뭐 하세요? 제발 날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화면에 출력된 사람.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들리지 마. 내가 지금 잘못 들어와서 디버그를 준비하고 다시 디버그로 돌아가서 한 단계 실행. 디버그에서 이상한 데로 들어갔겠구나.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한 단계 코드 실행을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아까 내가 잘못 가르쳐줬는데 디버그에서 모두 디버그 중지. 그 다음에 본인이 만든 화면으로 이 탭 단추 눌러서 이동. 다시 요거로 돌아와요. 내가 단추를 잘못 가르쳐줬는데 단추가 두 개여서. 자, 여기서 일단 한 번 눌러. 한 단계씩 코드 실행. 그럼 메인 밑줄에 있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std cout을 실행할 단계인데 내가 F11을 눌러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남이 짜는 거 안으로 방금 들어간 거거든. 안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화살표를 자세히 쳐다보면 아이콘을 점이 있는데 점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점을 뛰어넘을 건지, 즉 프로시저 단위 실행이라고 F10이 있죠. 지금은 남이 만든 거 안으로 안 들어가고 건너뛰면서 실행만 할 거니까 얘 실행. 그러면은 방금 했었던 물음표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쵸? 그치? 왜? 안 나왔어? 나왔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불렀어서 내가 화면에 출력을 할 거예요. 이름은 Cout인데 원래 이름은 std 스탠다드 안에 있는 Cout인지라 std 땡땡 Cout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그렇게 쳐요. 그 다음에 맨 위에는 내가 이 Cout을 남의 걸 불렀었는데 남의 게 인풋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거에 들어가 있는지라 이거를 인클루드 했어요. 이런 명령을 샵으로 시작한다는 거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뭐 C인도 받아보지 뭐 C인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 돼요. 변수 하나 만듭시다. 아까처럼 int x. 초기화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Cout을 좀 우아하게 합시다. x는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띄고, C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방금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에 이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C하고 키보드 그 화살표 방향이 바뀌어요. 멍텅구리 콘솔 인풋으로부터 받아서 어디다 값을 집어넣을 거냐면 X에다가. 그치? 그냥 끝내면 심심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스탠다드 아웃하고 Cout 한 다음에 이번엔 뭐를? 이렇게 X 값을 출력해 보자고요. 그럼 이건 뭐냐? 내가 X 변수를 만들었는데 정수 타입이고 화면에다가 X가 뭐예요? 라고 한번 물은 후 요 C인으로 가면 X의 값을 콘솔로부터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마지막 줄에서 화면에 뿌리는데 내가 C인 앞에다가 빠뜨린 게 얘도 마찬가지로 IO 스트림 안에 있는 스탠다드 안에 있는 C인이에요. 빨간 줄이 없죠. 에디터 상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빌드 디버거를 준비합니다. 예, 이거 빌드 하세요.
에러 안 났어요? 에러 안 뜨죠? 자, 디버그 한 단계씩 코드 실행 한번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뜬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프닝 브레이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한 단계씩 코드 실행.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는 거는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F11이 아니고 F10. 화면에 출력되는지 가서 보면 출력이 돼 있네. 그죠? 여기 지금 입력하면 안 돼요. 아직 입력 부분은 실행이 안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줄을 실행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말고 건너뛰면서 실행. 그러면 화살표가 없어지고 얘로 왔죠. 그럼 여기서 입력하고 싶은 값 나는 10을 하고 엔터를 칠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다시 얘로 돌아와서 화살표가 떴죠. 그죠? 이제 Cout을 통해서 X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디버그로 F10 하면 10이 출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면서 무슨 능력을 함양했느냐? 많이 배운 거야. 많이 배웠다는 게 정수도 만들 수 있고 실수도 만들 수 있고 크기에 따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캐릭터도 입력받을 수 있고 더불어서 실제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수도 있고 키보드에서 키보드 아니 모니터로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조합만 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C 아웃이란 게요. 네. C 아웃이 아니라 디버그 할 때 이거를 IO 스트림에서 받아온 건데요. 왜 스텝 인투로 들어가지 않고 스텝 오버를 해야지만 값이 나와요. 응? 이거 스텝 인투가 F11, 스텝 오버가 F10.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실행만 하는 거는 영어구나. F11. 네, 스텝 오버. 들어가면은 이게 실행은 안 되는 거고 들어가면 실행이 돼요. 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거지. 공부 많이 하고 이거 종강하고 난 다음에 권해줄 책을 읽고 나서 1년 뒤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고로 과거에는 수정 가능하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어졌는데 최근엔 봉쇄돼 있어. 여러분들이 거기 못 고쳐. 근데 실행이 되는 건 볼 수 있어. 그래서 심심하면 봐. 그러면 내가 지금 사기를 친 걸 알게 될 거야.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서 그래. 나중에 중간이 넘어가면 진실을 얘기할 거야. 또 뭐? STD 의미 한 번만 더. IO 스트림은 인풋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한 거고 STD는 스탠다드의 약어예요. 스탠다드에서 지원을 하는 인풋과 아웃풋과 관련된 것들. 그 스탠다드가 IO 스트림 안에 있는 IO 스트림 안에는 이 인풋 아웃풋 C인 C아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캐테고라이즈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중반 후반에 클래스라는 걸 설명하면서 해줄게. 지금은 한 줄 한 줄 의미는 이해하지만 디테일하게 너무 알게 되는 거는 약간 좀 지양하면서, 왜냐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를 2개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돼. C인하고 value1, value2. 그래서 해봅시다. 인티저 x하고 인티저 y 하면 되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문법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x를 출력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x를 출력하고 한 칸, 두 칸 띄고 y를 출력하고 싶어요. 너무 붙어 있으면 뭔지 잘 모르잖아. 그렇죠? 앞에도 한번 바꿔보지 뭐. y는 뭐예요? x는 뭐예요? 자, 빌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디버그 F11로 한번 들어간 후, 그 다음에는 뭐 단추 누른다 그러면 F10으로만 누릅시다. 그러면은 왼쪽 하단에 XY가 있고 지금은 쓰레기 값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F10을 실행하면 화면에 출력이 됐겠지. X는 뭐예요? Y는 뭐예요? 여기서 구문을 요주를 실행을 시키면 결국은 프로그램이 주도권을 실행 파일에 넘기죠. 잘 들어야 돼요. 약간 뭐 별거 아니지만 많이들 실수하는데 우리가 한 줄로 X하고 Y를 둘 다 같이 했어요. 이런 경우에 X에게 10을 주고 싶다. 10을 치고 한 칸 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떼요. 그 다음에 30을 주고 엔터키를 해요. 그러면은 왼쪽 하단에도 10하고 30이 그대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F11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우리가
난 또 F12를 누르니 아이 멈추나. 그러면 F10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면이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디버그 중지. 그 다음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똑같이 이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F11, F10, F10, C인까지 했어요. 여기서 이번에는 어떻게 줄 거냐면 10을 치고 엔터를 줬어요. 값을 하나만 줬어. 두 개만 받겠다고 해놓고 두 개를 받겠다고 그러고 하나만 줬잖아. 그러면은 C++은 기다려. 두 번째 걸 또 받기를. 그래서 여기서 20을 쓰고 또 엔터를 치면 주도권이 넘어가고 10, 20이 됐죠. 그쵸?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두 개를 받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를 쓰고 엔터를 쳤으면 두 번째 걸 또 루프 엔터 키를 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입력을 여러 개를 받을 수 있고 출력을 여러 개 시도할 수 있는 재능을 확보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었던 것처럼 원래는 헬로 월드를 띄우고 실습을 좀 실습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은 짜봐야 맛있지. 그래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짰고 매번 내가 std 땡땡 std 땡땡 하려니까 귀찮아. 그때 쓸 수 있는 구문이 있어요. 내가 스탠다드 함수에 대해서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있는 공간인데 이름표예요. 굳이 내가 std 땡땡이라고 쓰지 않아도 cin, cout이 어디 있는지를 네가 좀 찾아서 알아서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std 땡땡을 쓰지 않을 테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이름에 대한 것들을 네가 알아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유즈해달라. 그래서 이 using namespace std 땡땡을 치면 어디다가 shopping cloud 스트림 밑에 using namespace std 세미콜론 치면 밑에서는 굳이 std 땡땡을 쓰지 않아도 돼요. cin, cout을 std 땡땡 안에 있다는 거를 C++이 찾아서 알아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디버그를 중지하거나 디버그 모드인 사람 디버그 중지하고 빌드하면 전혀 에러 없이 똑같은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사실은 여러 개를 실행시키면서 왔는데 cin, cout도 없어도 됐고 통상 원래 C++에서 최초의 실행 프로그램은 이걸 되게 띄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력 출력과 관련된 기능을 쓸 거고 내가 귀찮으니까 스탠다드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그냥 이름만 쓸 거니까 앞에 있는 프리픽스는 네가 알아서 채워주고 그 기준으로 메인 함수 안에서 해야 될 일은 헬로 월드라는 글자를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 이거 의미죠. 그렇죠? 이게 원래는 C++ 책의 대부분의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거고 왜 그랬느냐? C를 만들었던 그 리치가 C로 최초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짭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를 만들었고 그 이후로 나온 모든 랭귀지들은 최초의 프로그램의 이 헬로 월드를 다 싫어요. 무슨 언어가 되는 습관성이 됐는데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나가서 이건 이그젠플이에요. 소스 코드가 나오면 타이핑을 치기는 치지만 눈으로 읽고 해석하라 그랬잖아요. 해석해 봅시다. 인풋과 관련된 기능을 넣을 거예요. 인풋 아웃과 관련된 거. std라고 쓰기 싫어요. 약어로 썼어요. 메인 함수가 시작이 돼서 끝났으니 이 안에 일들이 벌어지네요. 정수를 3개 선언했어요. value1, value2, sum. 출력을 하네요. 2개의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폴라이트하고 좋지만 귀찮아서. 화면에 출력을 난 다음에 정수 2개를 입력받네요. value1과 value2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웠죠? value1과 value2의 값을 더해서 sum이라는 곳에다가 주는 거예요. 출력은 자 여러 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cout value1은 더하기 그럼 여기 이제 value1에 입력받은 값이 출력이 되겠죠? 더하기 출력되고 value2에 있는 값 출력이 되고 assignment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도 나는 이 줄이 싫다. 그런 경우에는 std 땡땡을 다 집어넣으면 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연산자인데 우리는 더하기를 썼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더하기는 더하기고요 그대로 써요. 빼기는 빼기고요 그대로 써요. 곱하기는
x처럼 생긴 거 쓰면은 x자하고 헷갈려요. 아스테리카를 썼어요. 나누기는 계산을 하고 나서 구할 수 있는 값은 앞에서 봤겠지만 a 더하기 b는 뭐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나누기는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죠. 그래서 연산자가 두 개로 나왔어요. 나누기에 몫을 구하는 연산자, 나누기에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물론 실수를 나누면 몫이 하나만 나오니까 상관없고 정수일 때 8을 3으로 나누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몫과 나머지.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몫을 구하는 나머지 슬래시고 이 퍼센테이지를 쓰면 모듈러 연산자라는 거는 통상 우리가 나머지를 구한다라고 이공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면 돼요. 이해. 자, 그리고 이것도 규칙이니까 외워요. CC++을 만든 사람들은 극도로 글자가 많은 거에 대한 혐오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y는 y 더하기 x, x는 x 빼기 y, x는 x 나누기 y, 프라이스는 프라이스 곱하기 가로 열고 유니트 더하기 1 가로 닫고. 근데 뭐가 있느냐면 아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결국은 y에다 뭐 더해서 y에 주네, x에서 못 빼서 x에 주네, x에서 y 나눠서 x에 주네. 아 귀찮아. 글자를 5글자나 써야 되네. 한 글자 줄여볼까? 허망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x 플러스는 y 플러스는 x.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걸 약어로 쓴 거예요. 한 글자 줄인 거예요. y는 y 더하기 x예요. 그냥 외우면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는 다재다능해. 곱하기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에 왼쪽 걸 더한 후 다시 왼쪽에 넣는 요 상관관계를 외워요. 이건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온 애가 있는데 플러스가 있어요. 허망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의미야 다. x 플러스 1은 뭐냐? x는 x 더하기 1. x는 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는 걸 굳이 네 글자로 x 플러스는 1이라고 했고, 이걸 또 굳이 귀찮아서 플러스 x와 x 플러스로 나눴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얘네들이 다 이렇게 한 줄의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얘네들의 의미는 모두 똑같아요. 근데 오늘 수업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내가 시작을 이걸 가지고 할 건데, 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애가 다른 애하고 섞여 있으면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그래서 얘가 딱 이렇게 한 줄씩만 있다. 모든 의미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x는 x 빼기 1, 이거는 똑같이 x 마이너스는 1 똑같아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다 똑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더하기 빼기 연산자하고 섞여 있으면 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그걸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와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실습을 좀 많이 섞어가지고 진도가 좀 많이 못 나갔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보상하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고 돌아가면 일단 숙제가 없잖아. 집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아요. 2005 C++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도 상관이 없으니까 깔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하면 교수님 글자가 미리 들어와 있어요. 건들지 말고 오늘 배운 메인 함수 밑에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그 맨 위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샵인클로드 std afx라고 써 있을 거예요. 건들지 마요. 교수님 수업에 없던 건데 냅둬.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그게 왜 있느냐? 우리는 프로젝트를 열 때 언체크를 해서 뭔가를 지웠어. 근데 있는 게 디폴트였고 여러분한테 필요가 없고 버그가 나. 그래서 지웠는데 2017을 내가 깔아봤더니 2017을 깔아보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std afx라고 샵인클로드 afx, 샵인클로드 iostream처럼 샵인클로드 afx가 있는 이분은 넘겼네. 쏘리, 시계가 틀렸네. 그거는 난 잘못 없어. 얘가 아까 느리게 얘기했어. 왜 얘기만 하지 마고. 샵인클로드 afx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지우지 말고 그냥 괄호 열고 닫은 사이에서 하면 돼요. 그러지 않고 아까 그 링크 따라가서 비주얼 C++ 2005를 깔면 똑같아. 그래서 아까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했던 거 하면 되고. 그래서 깐다는 거. 두 번째,
프로젝트를 아까 했던 것처럼 솔루션을 만들고 그 안에 오늘 했었던 강의 노트에 있는 프로그램도 해보고 돌려보고 장난을 쳐. 교수님 왜 더하기만 좋아해? 빼기도 해보고 곱하기도 해보고 나누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봐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고 실행하고 오늘은 에러가 안 났잖아. 세미콜론도 집어보고 대소문자 구분되는지 확인도 해보면 여러분들이 배운 게 과학 계산하는 거는 끝이야. 과학 계산하는 거 끝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또 첨언. 이거 보면 또 곱하기 x 나누기 y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 없어요. 뿔뿔 x 마이너스 x밖에 없어. 그 강의는 녹화가 되면 이걸 내가 되도록이면 보내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복습할 때 쓰도록 하고 지각한 사람 포함해서 지난 시간에 진도가 나갔어요. 역사 진도가 나갔는데 알아두면 좋으니까 동영상 주말에 보낼 테니까 보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업은 끝났고 질문할 사람 조교님이나 나한테